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얼마 전 결혼한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된 지는 몇 개월 되지도 않았으나 4배 아파 자식을 낳아보니 얼마나 소중한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엄청 부유하긴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늘 저에게 사랑을 주었고 저도 그 마음을 알기에 별다르게 속 썩이는 것 없이 무난하게 컸습니다. 성인이 된 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그냥 제가 기억이 있을 때부터 아빠는 한 사람이었는데 친아빠가 아니었다고 하니 엄청나게 놀랐지만 변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 친아빠도 아니야 하면서 멀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태의 사랑을 주며 키워준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다 싫다고 집을 나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여태까지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은 있었습니다. 그냥 어린 나이에 혼란을 겪는 게 싫었다고 하는 아빠, 엄마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죽었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살아있다고 하고 그러다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다고 하고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지금 제 아빠와 엄마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부모가 돼서 그런 걸까요? 만약 살아있다면 여태 한번 보러 오지도 않은 미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궁금하더군요. 엄마한테 물었더니 제대로 말을 안 해주시기에 할머니한테 물어보니 대답을 회피하시더군요. 뭔가 있긴 있구나 싶었습니다. 맨날 그런 생각을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다 보니 또 잊고 살고 또 관심 생겼다가 잊어버리고 그러기를 반복했죠. 그렇게 또 3년이 흘렀습니다. 신생아 시기를 벗어나고 어린이집도 갈 수 있게 되자 아이가 아침에 등원하고 나면 정말로 고요하고 사색이 잠기기 좋은 시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그 여유를 느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만 앉아 생각을 자주 하게 되다 보니 또 예전에 풀리지 않았던 그것이 풀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결혼도 하고 자식까지 낳아 기르는데 살아있다면 얼굴 한번 안 비추는 친부가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도 들고요. 엄마 버리고 어디 가서 잘 살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열받기도 하고요. 아무리 엄마한테 물어도 본인도 모른다고 하기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다가 아직까지도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단 것을 전에 얼핏 들은 적이 있어 통장 계좌번호와 실명을 확인하고 찾으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제 친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매달 조금씩 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보니 큰 돈도 아니고 매달 10만원, 어떤 달에는 5만원, 어떤 달에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보냈더군요. 그 돈을 보니 뭔가 사연이 있다는 것에 확신을 했습니다. 또 짠하기도 했고요. 가난하다면 그런 와중에도 자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저렇게 노력했다는 것이 고맙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랑은 너무 멀리에서 살고 있더군요.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꼭 한 번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생겼고 그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정말 시골이었고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나 막막했지만 묻고 또 물어서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갔죠. 그냥 대문이 텅 열려있는 그 집을 들어가자마자 너무 슬프더군요. 작은 액자에 제 어릴 적 사진이 하나 걸려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집 그 자체였습니다. 스몰 라이프도 이런 스몰 라이프가 있을까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리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제 아빠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절 보더니 누구시냐고 묻더군요. 어릴 적 사진과는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상태였으니 그럴 법도 했죠.
나 땡땡이에요. 말하니 저를 잡고 많이 우시더군요. 이렇게 켰냐면서요. 목발을 짚고 계시기에 발이 다치셨냐 싶어서 어디 다치셨냐고 물으니 전혀 그런 거 없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목발은 왜 짚고 있어요? 물으니 걸음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치셨냐고 하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것에 놀라시면서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제 친부는 어릴 적 동네 친구였다고 합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고 부모님끼리도 잘 알아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같이 나오고 그때 당시에는 사귄다 뭐 어쩐다 이런 개념이 없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알아주는 공식 커플 같은 것이었고 당사자들도 싫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고 다른 학교였지만 친한 부모님 덕에 자주 얼굴도 보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친부에게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교통사고였는데 그 사고로 인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본인만 혼자 남았다고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엄마가 옆에서 보살펴줬고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남자한테 자기 딸을 맡기고 싶은 부모는 없었고 전에 아무리 친하게 지낸 집안의 아들이라고 해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둘이 도망을 갔고 거기서 제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으나 애가 태어나고 나니 한 명은 집에서 애를 봐야 하고 한 명은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살이 되고 본인 산후조리도 못하고 그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고 그러던 와중 지금 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걸려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도저히 애 때문에 안 된다고 다시 가겠다고 하니 끝까지 반대하셨고 엄마가 죽는다고 하니 그러면 애를 키울 수 있으면 그 관계를 그만둘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애를 데려갔답니다. 제 친부도 본인이 잘 키울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유복하게 클 수 있는 그 집에 그냥 보낸 것이고요. 돈이 부족해서 못 키우는 집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본인의 힘으로 돈을 벌어 제가 커가는 것에 보탬이 되고 싶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가내 공장에서 미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꼬박꼬박 제가 지금 30살이 다 돼가는 이 시기까지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사처를 알아보고 애 딸린 여자를 케어할 수 있는 남자를 찾았고 그 중에 괜찮은 조건의 사람이 있어 결혼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지금의 아빠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안 낳고 지금까지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며 산 것을 보니 뭔가 아빠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단순히 미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도 끈을 놓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 짠했습니다. 그날 밤 하루를 같이 보낸 뒤 제 남편이 된 사람과 다시 찾아온다는 약속과 휴대폰 번호를 찍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로 갔죠. 왜 여태 그런 얘기 안 했냐고 하니 본인도 소식을 잘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에 그냥 생각 안 하고 살려고 노력했고 죽었다 생각해버리고 나쁜 놈이라 생각해버리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때마다 죽었다 할 때도 있고 바람핀 나쁜 놈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었더군요. 지금의 아버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멀쩡한 사람이 애 딸린 여자랑 혼인을 한 것이었고요. 이제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도 지금의 아버지는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 저를 친아버지보다 더 아빠처럼 키워주고 사랑을 해줬으니까요. 참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랑도 있었지만 말이죠. 제 친부에게 얘기를 들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나 미웠지만 자식 가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군요. 그래서 그냥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버지도 더 아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 친부를 만나게 된 게 되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금의 아버지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부를 만나서 이러저러하다 말씀드리니 그래 뭐라든 네가 내 딸인 것은 변함없단 것만 잊지 말라기에 또 한 번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를 데리고 제 친부를 찾아갔습니다. 꼭 손자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더니 너무나 아이처럼 웃으시더군요.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제 남편도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정말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신 거 존경스럽고 멋지다고 말을 하니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정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대접까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너희 엄마나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기에 다 말씀드렸더니 너무나 흔쾌히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주셨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 만났다더니 진짠가 보네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 가족은 딱 명절 때는 가지 못하지만 가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친부와 가까이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해 남편이 운전하는 것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얼굴 보려고 노력합니다. 좀 가까운 데로 이사 오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했더니 너무 오래 여기 살아서 정들어서 못 떠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 제 사진들과 제 아들 사진들 액자로 도배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그 어릴 적 제 사진 한 장만 보며 쓸쓸하지 말라고요. 옆에 좋은 분이 있었으면 마음이 놓이겠지만 평생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장애인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어떻게든 좀 더 편하게 생활하시도록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데 완강하셔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돌고 돌아 만난 제 친아버지, 여태 손 놓지 않아 주셔서 너무 고맙고 깊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